네,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보수층의 굳건한 신뢰를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퇴진의 문 앞에 서 있는데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요. 사실 2년 전에 작성된 이 청와대 감찰 문건,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지금 완전 화제가 되신 분이죠. 청와대 감찰 총지휘하셨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현 의원. 어렵게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이렇게 탄핵까지 될지, 이렇게까지 커질지 아셨습니까? 몰랐죠. 전혀 몰랐죠. 예.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 그 인사검증 부분에서요.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가 인맥이 인사에 아주 극치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 중심에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왜 인사가 그때 엉망이었던 걸 이해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아니 뭐 지금 글러브 미트도 없이 그냥 훅 지른 겁니까? 네네, 훅 지은 겁니다. 이거 없네요. 네, 이제 없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얘기는 구체적인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뭐 좀 추상적인 거, 네.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정도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맡았던 업무 중에 중요한 게 인사검증 업무였죠. 그게 최고죠. 예. 네. 장차관급 네. 이상 고위공직자 네.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는데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네. 인사검증을 한 것. 네. 인사검증을 하는데 뭐 발표가 난다거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공직기관 비서관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뒷수습하기에 바빴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네. 그런 사례는 반드시 네. 언론으로부터 또 야당으로부터 이거 인사 어떻게 한 거냐 네. 라는 지적을 꼭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건이 있었죠. 아주 가장 기억에 남는 화가 나는 일은 뭡니까? 구체적인 거는 뭐 제가 기억도 나지 않고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데 네. 어쨌거나 뭐 검증하는데 발표나고 그러다가 저희는 검증하다가 텔레비 보고 이거 뭐야? 라고 했던 기억이 나지요.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공직기강이 해야 될 일이 감찰도 있고 인사검증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중요한 거 있는데 공직 윤리관실입니까? 총리실에 그쪽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래 공직기강 비서관이 원래는 전체 인물에 대해서 검증하는 건데 민정비서관으로 3급 이상이 우리 비서관님 때문에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그건 팩트죠. 그거는 업무의 관할이 그렇게 바뀌었다. 예, 그 전에 언론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관할이 바뀐 게 아니고 사실상 그렇게 돼버렸죠. 청와대 직제는 그대로인 걸로 아는데 네. 업무 분장을 규정한 직제는 그대로였는데 네. 사실상 업무를 거기서 민정에서 가지고 갔죠. 네. 그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뭐 못 믿겠다. 아니, 그 같은 비서관입니까? 같은 비서관. 그러니까 제가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은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미워서 제가 네. 있을 때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나가도 나랑 같이 있었던 친구들 못 믿겠다는 취지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건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민정이 해야 될 거를 예를 들어 정무가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공직기관 비서관을 만들었을 때 공직기관은 이런 일을 하라고 청와대 그 법률조로 딱 만든 건데 그 하는 일을 빼서 민정비서관한테 간다. 그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린 게 매년 장차관 인사하잖아요. 장차관이 네.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 평가하죠. 법무동향 평가를 해요. 네. 그걸 저희가 있었는데 그것도 갖고 갔고. 그것도 민정이 가져갔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청와대 내부 감찰 중에 중요 인물에 대해서도 뭐 사실상 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업무 분장은 바뀐 게 없어요. 네. 근데 사실상 그냥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럼 지금 현재 후임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렇게 뭐
하는 일이 없네요, 별로 그렇게. 4급 이하 뭐 검증하고 근데 이러면 구체적으로 빠지겠습니다. 지금 예. 하도 제가 나온 게 2014년 4월 중순이었는데 네. 세월호 참사한 날 네. 지금 2년 반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한 급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때 인터뷰할 때는 기억이 났었는데 고사에도 좀 흐려졌어요. 인터뷰한 내용을 여기 보니까 4급 이하라고.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그게 맞을 겁니다. 네. 예. 원래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정윤회 문건 때문에 바로 그냥 아웃되신 거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이 정부 인수위 때 네. 박근혜 초대 내각 네. 또 초대 비서실은 어떻게 네. 구성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하마평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 기사를 많이 쓰는데 네. 거기에 뭐 제가 몇 번 거론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민정수석이 됐다?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저를 뭐 좋게 평가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네. 제가 1년 조금 더 있는 동안에 2013년 여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갈등, 대립, 반목 뭐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동안은 굉장히 사이도 좋고 그랬을 텐데 이제 정윤회 문건 그 세계일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게 틀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계속 삐그덕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의 90% 이상은 인사권이다. 왜? 네. 대통령이 그 모든 일을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향각지에 정말 괜찮은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죠. 배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구현하게끔 하고 네.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을 네. 가급적 완수하게끔 하는 것이 네. 그게 이제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을 하는 거고 네. 대통령의 권한은 어떤 사람을 어디에 앉힐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일을 잘 하는가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인사에 관한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자신은 대통령께서 적재적소에 괜찮은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역할이 이 사람 필터링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더라. 네. 정말 전혀 가감 없이 대박에 쌀대박에 이렇게 쫙 밀듯이 네. 모든 잣대를 똑같이 해가지고 드리고 거기에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지 뭐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으면 그거는 대통령께서 알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도저히 이거는 국민 감정이 용납치 않고 혹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X표를 과감히 그려야 되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정무적인 부담을 없애드린 게 제 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병 비서관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나 정윤회 씨가 추천한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그죠?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죠? 정호성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왜 이럴까?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찍히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검증에 대해서 이 사람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단독으로 내려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캠프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최태민 목사 네. 일가가 그 네거티브 소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죠. 네, 공부했겠죠. 네. 그리고 비서실 비서관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좀 납득할 수 없는 인사 같은 게 계속 됐을 때 혹시 거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말씀 드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네. 박지만 회장하고 저와의 관계는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근데 박지만 회장이 계속해서 염려를 하는 게 바로 정윤회, 최순실 이 부분이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저한테 뭐가 있다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거기 때문에 거기 물리치지 않으면 나중에 좀 힘들 건데 네. 라고 무슨 뜬구름 잡는 듯이 네. 가끔씩 뭐 저한테 직접 하기를 하거나 혹은 또 네.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거나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아직도 정윤회 최순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저 머리 한 구석에 이제 그게 항상 남아 있죠. 네. 그러고 보면은 그걸 대입해서 보면 왜 이럴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네. 저 혼자는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어제 담아 보시면서 또 변호사시고 검사 출신이고 그죠? 어제 그 담화 내용 쫙 보시면서 야 이건 뭐냐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담아본 소감 좀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저 페이스북에 그 소회를 좀 적어놨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개별 전투는 능하시고 전체적인 전쟁은 결국은 지금 망하신 것이다. 그리고 법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서로 교묘히 뒤바꿔서 섞음으로써 네.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모든 거 내려놓고 지금 나가겠다고 들리는데 네. 뜯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가장 법적인 탄핵이라는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네. 정말 호소하는 듯한 담화문 발표라는 정치적인 행위로 급제동을 하고 네. 그다음 자진 사퇴라는 가장 정치적인 분야의 일을 네. 국회가 정해주는 대로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또 법적인 해법을 들이대니까 법적인 거는 정치적인 걸로, 정치적인 거는 법적인 걸로. 이게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모든 거 내려놨다. 또 다 따르겠다. 해서 감성에 호소하시고. 그래서 역시 참 정치 싸움꾼이다. 타고난. 대단하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자, 이근면 전 인사혁신차장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실세 권력이며 이 사람들은 합체 로봇이다. 근데 거기 있을 때 이거 못 느꼈어요? 제가 합체 로봇이라는 말은 먼저 있을 겁니다. 그랬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저 정호성 비서관만 먼저 구속이 되고 네. 안봉근 이재만 지금 두 구속 안 됐죠? 비서관은 네. 검찰에 나왔다가 밤도 안 새고 그냥 새벽에 나왔어요. 네. 그걸 보고 저들은 합체 로봇인데 네. 그러면 정호성보다 안봉근 이재만이 더 관여한 게 없다는 얘기냐. 네. 셋은 똑같은데. 네. 예, 라는 취지로. 네. 제가 이분들도 페이스북에. 빨리 수사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다 안봉근 이재만 씨도. 근데 검찰 지금 질질 끌다가 네. 이제 좀 있으면 특검 들어올 건데 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요번 국감 때부터 이 미르 재단 K스포츠 최순실 네. 이거는 정말 특수부 몇 개가 달라붙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압수수색도 하고 정말 역대급 사건이 될 거다. 빨리 압수수색해라. 국감 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을 해가지고 막내 검사한테 딱 배당을 하더라고. 네. 그걸 또 중앙지검 네. 국감 다음 날. 네. 너무하다. 너무하다. 그런데 고발인 소환해가지고 고발인 조사. 이건 그냥 인지사건이 아니고 고발사건으로 처리를 하는데 네. 그 사이에 파쇄하고 다 빼내고 도망가고 휴대폰 바꿔버리고 증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데 처음부터 말 좀 듣지. 그렇죠. 자, 특검 박영수 검사 이제 특별검사로 임명이 됐는데 네. 어떻게 기대할 만합니까? 보스 기질 굉장하시죠. 대단하시고 아시죠? 제 청와대 출입기자 때 사정비서관 하셨어요. 예. 아주 보스 기질 네.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따르는 후배도 많고. 네. 그리고 언론에서는 우병우 얘기도 나오고 네. 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윤수는 원래 강력 쪽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네. 강력이어서 그렇게 연결이 된 건데 그걸 가지고 우병우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다 싶고요.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갔다. 그거 검찰에서는 그렇게 품앗이를 합니다. 네. 검찰 출신 선배나 후배가
인사청문회 나갈 때, 아, 형님, 나와서 나 증인 좀 서줘.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또 이런 일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할 것 같냐. 그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가야 되거든요. 품앗이 한다. 가서 뭐 좋은 얘기 해주는 거. 네. 뭐 그건 늘상 수 있던 있다. 얘기이기 때문에 네. 황교안 총리에 돼가지고 청문회 때 그렇게 했다는 거 사실 자체로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비판할 수 없다 그거. 아니 조금 판단이 너무 빠르다. 다만 저분께서 이제 중수부장으로 계실 때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좀 자세히 보면은 네. 강력 사건 할 때보다 특수 사건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를 형평성을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 흔적이 있어서 네. 그 점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네. 그러나 이 특별검사란 게 정말 5천만 전 국민이 다 쳐다보는 그런 수사를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네. 이 사건 수사를 국민의 눈에 보기에 이건 미흡하다, 좀 형평성이 없다. 큰일 나죠. 이러면 이분이 큰일 납니다. 아마 역사에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말아먹은 사람으로 기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네, 이름에 아주 먹칠이 됩니다. 만약 그러면. 네. 그동안 존경받았는데 그렇죠. 뭐 끝까지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 그 존경을 이어가시려면 주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아마 하지 안 하실 것 아닌가 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공직기관 비서관실 업무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정윤회 문건을 왜 조홍천 비서관한테 이거를 맡겼을까요? 오늘 그냥 쑥쑥 들어오네요. 예, 예. 쏙쏙 들어옵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을 감당할 곳이 민정비서실하고 우리 공직기강 비서관실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네, 김기춘 실장이 중요한 일은 저한테 더 많이 맡겼어요. 실력이 이쪽이 더 있다고. 더 보고.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능히 해결할 때가 여기다. 근데 결국은 김기춘 실장이 치지 않았습니까, 조홍천 비서? 쳤다기보다는 뭐 나는 당신이 시켜가지고 했는데 네, 당신이 자꾸 나간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3인방인데 네. 그 3인방한테 이걸 알려줬으니까 아, 저한테 알려줬네. 어떻게 보면 김기춘 실장이 저한테 그죠? 헐이죠. 허리, 헐. 헐. 아, 일단 헐이라고 합니까? 헐. 아, 일단 헐. 예. 그리고 그만두시고요. 그만둔 거는 그 정윤회 씨 전화 안 받아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니 시기적으로 그렇죠. 제가 인사 검증을 가지고 계속 까다롭게 굴었어요. 네. 그 입장 받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놈만 없으면은 자기 사람들 여기 다 앉힐 수 있는데 계속 각개표를 걷단 말이에요.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뭐 안봉근 같은 경우에는 야, 너 그거 감당할 수 있냐, 나중에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눈에 띄게 뭐 잘못된 거를 한 건 없는데 네.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시켰다기보다는 시스템상 네. 누구를 안 치고 싶으면 검증을 해야 되고 검증을 하려면 저한테 와야 되잖아요. 네. 제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정윤 그러니까 거기서 네. 거기서 이게 누적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저 친구 두고는 인사를 마음대로 못 해먹겠다.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어떤 빌미. 예. 그 문건에서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8건이나 있는데요. 지금 머릿속엔 다 알고 계시죠? 8건 중에서 정말 뭐 입법, 사법, 행정을 뭐 다 엎을 만한 사건도 하나 있다.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이 여기 와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문건 8개 중에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나는 조한규 전 사장님이 8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발표되지 하시고 않은 거. 예. 예. 뭐 내용을 말씀 안 하시는 거는 그거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아, 저희 방 문건이 빠져나간 게 웬만한 귤박스 하나라고 전 들었습니다. 네. 뭔지를 모르겠고요. 네, 네. 그게 어차피 지금 세계일보사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애도블럼만 띄우시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국민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사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 기억하에는 입법, 사법, 행정 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뭘 가지고 그러신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제보 받기로는 제가 제보 받기로는요. 저도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PD가 하지 말라 그러네요. 예. 공직 그 윤리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냄새만 팍팍 풍기지 마시고요. 뭐 말씀을 네, 하세요.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그 총리실 뭐 공직기관 거기를 통해서든 어찌 됐든 이 네. 정부가 혹시 감청이나 도청에 혹시 좀 관련돼 저희가 있지 않느냐? 네. 저희가 도감청했다. 예, 그렇죠. 주요 인사들을 뭐 그런 제보를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한번 제가 묻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도감청은 설비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다면 국정원인데 네. 국정원은 김승규 원장 때 기계를 갖다 윤광로에 넣어가지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그래도 합법적인 감청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합법적인 영장을 거.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계는 있다는 거죠. 무선전화 감청은요. 네. 그 각 통신사에 네.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아. 근데 그 시스템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예, 거죠. 무선전화는 예, 없다 이건 아니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뭐 SK, 네. 뭐 KT가 예, 알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중요 사건이고 그러면 합법적으로는 감청 같은 거 해야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사실 불법 감청이나 이런 거가 문제가 됐고 DJ 때도 그래서 신건 국정원장이 곤란을 겪었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김승규 원장 때부터 완전히 저는 그 제거가 됐다고 봤는데 또 그게 아니다. 이런 또 제보들이 들어와서. 그건 제가 뭐 동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뭐 저 네. 국회 정보위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아니 모른다가 아니고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닐 예, 것이다. 예. 네, 그럼 아니겠죠. 뭐, 그러면 끔찍해서 못 삽니다. 안 그래도 좀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런 것까지 원치? 예. 그럼 또 이야기를 또 하셔서 네, 네, 저도 또 네. 걱정이 돼가지고. 네.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 이 문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보셨겠죠. 자, 이 문건의 작성자가 우리 비서관님은 아니시죠? 문건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박경정이 네. 본인이 한 얘기입니까? 그냥? 한 얘기예요. 문건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네.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 문서 맥락에 그게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정윤회가 지난 4월 이재만과 연락했다. 이걸 언론에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조선일보에. 나서 며칠 있다가 그만두잖아요. 전화해서 그만두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윤회 요 사건이 정윤회 씨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언론에 나온 거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네, 인터뷰한 거. 근데 전화 안 받았다고 저보고 나가라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그 시기가 그러니까 이미 그렇다 이거죠. 무르익었죠. 네. 그 시기가 4월 15일 날 이제 민정석이 와서 이제 웬만하면 그만둬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4월 11일 날 전화 했는데 계속 안 받으셨고. 그러니까 정윤회 씨 입장에서는 머리가 동 거죠. 야, 얘가 전화 안 받아? 야, 내가 여기 진짜 권력설 2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제가 몰라요. 아니 근데 전혀 상식적인 뭐 추론입니다. 제가 지금 통화를 안 합리적인 추론 해봐서. 아닙니까? 예, 몰라요. 제 얘기가 뭐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권력설 2인데 제가 전화 계속하고 저 정윤회입니다. 전화 좀 받아주세요. 그런데 계속 지금 3일째 전화도 안 오고 안 받으면 그거 아시죠? 전화 문자 달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끝까지 전화 안 하면 상대방 거의 도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제가 볼 때 거기에 걸린 것 같은데요. 누가 뭐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추론을 모르겠습니다, 거부합니까?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인터뷰하신 사흘 뒤에 이번에는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이어서 폭로 인터뷰에 나서는데요. 그게 2014년 12월 달. 네, 청와대에 찍혀서 이분 면직 당한 분이죠. 이분 청와대에서 찍혀서 면직 당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저 거기에 관여- 장관에서 나가라. 네. 예, 그거 했죠. 문체부 노태관 국장 왜 감찰했습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이. 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누구를 찍어서 네. 이 사람 해라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허다한 없죠. 경우는 아니 뭐 완전히 없다? 글쎄. 네. 그게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네. 좀 현기현 전 정무수석이 자해했는데 저건 왜 자해했습니까?
그 LCT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LCT 때문에. 네. 거기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LCT 현계 정무수석이 연관돼 있다는 거는? 뭐 어렴풋이 어렴풋이 그때도 다 알고 있어. 아니 그때는 모르고 네. LCT는 요번에 이제 국감 하느라고 네. 자, 노태우 국장을 딱 집어서 이 사람 감찰하라고 했습니까? 노태강 국장하고 진 무슨 네. 과장 네. 있는데 그래서 그 감찰 내용을 문제 있다라고 보고하셨습니까? 근데 시스템상 네. 청와대 내부는 저희가 직접 하는데 부처 있잖아요. 네. 부처 공무원은 저희는 그 국조실에 네. 공직복무관리관실 거기서 해야죠. 예, 거기다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이 네. 그거예요. 저 책상 따고 네. 따고 안에 뭐 있는가 네. 그런 것까지도 다 봐요. 네. 예. 그거는 그 공무원은 특수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민간인하고는 다릅니다. 할 수 네.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갑자기 불시에 책상을 따면 완전히 깨끗하다? 그거는 대비를 한 거고요. 네. 뭐라도 이상한 게 나오겠죠. 네. 네. 그래서 요 뭐 이러이러한 점이 이거는 문제가 된다. 아, 그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게 팩트인지 확인하고 네. 뭐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올렸죠. 그러니까 왜 공직기강에서 했냐고요? 그걸 원래 국무조정실에 그 복무관실이 담당하는 게 있는데. 아니 실장 제 국장은. 기억으로는 비서실장이 저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지시를-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정부 부처 고위 관료에 대한 복무 동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했죠, 그동안. 뭐 드문 경우죠.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렇지만 타겟해서. 저희는 그 업무 범위 내기 때문에 네. 했죠. 그래도 공직기관 비서관이 얼마나 바쁜데 일개 부처에 어떻게 국장 책상 따라다닙니까? 이게 근데 말이 이제 됩니까? 나중에 네. 유진용 장관 그 말씀하신 거 보고 그래 맞아 그때 문체부 예, 예. 야 이게 이러려고 그랬냐? 아유 에이, XS. 예 그거 뭐 승마고 뭐고 저희는 뭐 전혀 몰랐고요. 네. 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당했구나. 당했다기보다는 속았구나. 그 감찰 기능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나? 자, 국장님, 과장님한테 잘리신 분들한테 어떻게 좀 사과 말씀 한마디. 사과요? 뭐 결과적으로 제가 뭐 도구가 돼가지고 뭐 그런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참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누구나 책상 따면 뭐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책상 따서 그걸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민주국가에서 네. 어떤 그런 그 사적인 인텐션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공조직, 특히나 감찰 조직을 활용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거는 서로 간에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동원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반문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입헌 공주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입헌 군주제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촛불 시위가 지금 입헌 군주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홍천이 박지만 라인에서 생긴 권력 투정 아니냐. 측근이 아니라 꾸준히 감시하고 있었다. 이게 사실이죠. 박지만 회장은 박지만 회장 얘기하는 겁니다. 예. 권력 근처에도 안 올라오고 노력을 하는 네, 사람이고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예. 그분과 저는 93년도에 네. 1993년도에 그 불미스러운 사건의 담당 검사와 기자로 만난 관계예요. 네.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아깝다 생각합니다. 아까운 분이고 저는요 탄핵 당하기 이전에 아니면 물러나기 이전에 박지만 동생 그다음에 박근영 동생 가족들하고 청와대에서 식사 한번 하는 거 카메라로 한번 찍어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보면 그동안 최순실한테 속고 최순동한테 성윤회한테 속았던 거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비선 조직들이 대통령께 직접 핫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 다 끊어가지고 다 제거했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들 통해서만 얘기를 듣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니까. 검사에서 식당 매니저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했어요. 이제 등원한 지 반년 됐는데 어때? 정치할 만합니까? 틀어진 인생 역정입니다, 제목이. 틀어졌습니다. 네. 저희 아내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요즘 그래 좀 나아졌습니다. K미르 재단 최순실, 우병우, 3인방 이게 이제 초창기에 쫙 나올 때 저는 사실 우리 아내가 저 정신병 걸린 줄 알았어요. 어떨 때 막 웃다가 어떨 때 막 울다가 등락이. 네. 정신병 걸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도 못하고 끙끙끙 댔던 게 나오니까 시원하고 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되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네. 또 그때 힘들 거 생각하면 또 막 울고. 그 정신병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괜찮아요. 야, 요즘. 예. 아내한테 제일 미안하십니까? 제일 미안하죠. 아내한테 한마디 하시죠. 팔자 더러운 놈 만나가지고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고생시켜서. 앞으로 참 잘해야 되는데 또 아닌 거 보면은 또 들이박는 희한한 그 성격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식당은 망했죠? 아니 접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망했던데요. 예, 그 김영란법 네. 이후에 좀 많이 줄었고 또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그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영린을 건드린 이후로 네. 뭐 공직자나 뭐 좀 큰 대기업 네. 어쨌든 그 법인카드 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발길을 딱 끊었어요. 아, 거기 막 정보원들도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랬어요. 아, 이거 안 온 것 같은데 네. 저기 갔다가 찍히면 들키면 좌천 뭐 인사상 불이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팀 와가지고 매상이 뭐 3만 원, 5만 원. 네.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게 텅 빈 매장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오늘도 없구나 하고 한 9시 좀 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팀도 없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예. 저 어떻게 한 명도 없는 식당 처음 봤어요. 그것도 홍대. 그걸 알고 이제 그쪽에서. 또 그 길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앵앵대면 고양이들한테만 밥 주고 뭐 예.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장사 잘 되고 못 되고 아니고 아무도 안 온다는 그 사실. 네. 슬프죠.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네. 그 이전에는 제가 바글바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대통령 그러면 탄핵되시고 물러나시면 다시 식당 문 여시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물러나게 하려고 뭐 지금 의원이 된 건 아닙니다. 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란 것도 사실은 이 정부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쫓겨나오고 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하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공무원, 네. 변호사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남은 기간은 3년이고 아무도 저는 만나주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면서 나를 귀찮게 해야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초이스가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근데 어차피 이 정부 내 3년 동안만 식당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좀 빨리 네. 그렇게 적게 됐습니다. 네. 손해 많이 보셨을 텐데 국회의원 월급도 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해가지고. 어차피 돈 벌려고 식당을 한 건 아니고요.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겁니다. 시간을 벌려고.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 강남떡 의혹 사건을 흘린 배우로 의원님을 지목하고 있고요.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짜고 일부러 감찰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 그 범인도 지목당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번에 이 박종진 쇼에 나와가지고 석수야 미안하다라고 네, 마지막에 했습니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는 그 강남 땅에 존재돼가지고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몰랐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때 절대 안 했고. 그 조선일보 보고 되게 놀랬으니까 네. 아 뭐 이런 게 있어라고 되게 놀랬거든요. 그리고 이석수도 뭐 저랑 대학 동기 또 연수원 동기긴 하지만 평소에 뭐 절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늘상 보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 정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제가 이석수한테 연락을 해서 네. 보자고 하면 그 친구가 또 싫어하거나 그 친구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저하고 아는 사람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으니까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그 언론에서 저기 국회에서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브로치 목걸이나 액세서리도 최순실이 청담동에서 구입해서 전해준 걸로 확인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거죠. 자, 이 얘기 왜 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7월 말경에 TV조선에서 네. 그 미르재단, 미르재단, 네. K재단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미르재단 하다가 한 사나흘 있다 이제 K스포츠로 가더라고요. 저는 미르재단 딱 보는 순간, 이거 최순실이네. 야, 최순실이 인사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고, 아니, 돈까지 이렇게 관여를 했어? 돈까지 벌었어? 저는 그 안에 있을 때는 돈은 몰랐거든요. 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알아봤죠. 그러면서 계속 TV조선의 그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네. 따라가면서 흔적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저 나름대로 좀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왜 브로치 목걸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 업체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게 있는가요? 그 가게에 대해서? 아니, 이 가게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된 것들 중에 네. 그래도 그렇게 페이탈하지 않고 네. 어쨌든 최순실이라는 존재, 거기가 K스포츠 미르재단하고 관련이 실소유주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병우 등과도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그건 거. 이제 다 밝혀졌고요. 예,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브로치 얘기도 하신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가게가 하여튼 돈 엄청 벌었는데 이상하게 이 가게를 세무조사 안 했다. 뭐 이런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인데 제보니까. 자, 확실히 밝혀진 것은 차은택이 모자 쓰고 다닌다는 이유 그거다. 검찰의 수사 질타하셨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검찰에서 왜 조사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요. 30초 남았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정강이라는 사무실 가가지고 빈봉투 들고 나온 거 보세요. 네. 지금 수사 딴 거 없습니다. 휴대폰 입수하고요. PC 입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수사는. 네. 그런 시도조차 안 했어요. 그건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그걸 질타를 한 겁니다. 검찰을. 향후 정부가 어떻게 되시라 보십니까? 20초. 향후 전국이요. 네. 아마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안 나가시려고 할 겁니다. 네. 왜? 내 집인데.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내 집인데. 안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약한 고리, 국회의 약한 고리. 국회가 합의하면 합의가 됩니까? 그걸 계속 가지요. 이제는 우리 뭐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도 좌고우면하고 당리당략 생각하고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할지 하면은 국민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그 썩난 민심 거기에 다이빙을 하고 네. 다이빙하고 여기까지 자유롭게 따라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